갈수록 진화하는 피싱 범죄. 속으면 한순간 잃는 건 내 전 재산. 피싱 범죄 수법도 가지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범죄 프로젝트. 지금 사기당할 뻔했습니다. 사기꾼의 목소리에 속지 않게 저희가 야무지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울산경찰청 추형식 경위와 함께합니다. 경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울산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어떻게 좀 줄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저희 피해는 울산 피해는 5월에 42.8억 원, 그리고 6월에 61.1억 원, 그리고 7월에는 87.8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8월에는 24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야, 이게 보니까 7월 정말 한 달이잖아요. 7월 한 달 동안에 87.8억 원, 거의 90억 원에 가까운 수치네요. 그나마 8월에 급감해서 좀 다행인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저희가 지금 보내드린 이 방송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최근에는 젊은 분들을 상대로 하는 법원 등기 미끼 전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법원 등기 미끼 전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여보세요? 네, 네, 법원 등기 관련해서 연락드렸고요. 네. 저번 주 목요일 날 등기를 한 차례 발송해드렸는데 미수령으로 반송되어서 오늘 재발송해드릴 건데 내일 2시쯤 자택에서 수령 가능하세요? 아니요. 수령이 안 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사유 기재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그때 출근해가지고, 그 출근 때문에 등기 수령이 네. 어려우신 거면 PC 또는 모바일로도 조회가 가능하세요. 인터넷 열람으로 변경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법원 내방하셔서 수령하시겠어요? 인터넷 법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피해자의 목소리는 이제 목소리 변조를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가 맞는 거죠. 예, 지난 6월 16일에 울산 시민 30대 남성 A씨에게 걸려온 미끼 전화입니다. 여성 콜센터 조직원이 검찰 사무관을 사칭하고 등기를 주소지에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점, 이걸 이용해서 인터넷 열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법원 등기 미끼 전화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죠. 민원정보.net. 네, 민원정보.net. 나온다. 예. 네, 거기 맞춤 서비스란에 나의 사건 조회라고 보이세요? 네, 거기 클릭하셔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로그인하시면 되시고 아니면 비회원 실명 인증으로 조회 한번 해주세요. 조회하시고 말씀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조회가 되셨나요? 네, 그 조회하시면 혹시 사건 번호 보이세요? 예. 네, 사건 번호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2024 조사? 네, 2024 조사 6호 맞으세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인데요. 예, 이렇게 알려주는 한글 도메인 민원정보.net 또는 사건열람.com 등 이런 접속을 유도하고요.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형사사법정보 포털과 피해자에게 부여된 사건 번호, 구속영장과 그리고 범행과 관련된 거래 내역이 현출됩니다. 네, 이 형사사법정보포털, 사건 번호, 구속영장, 거래 내역까지 범행에 이용되고 있네요. 이게 다 위조된 정보겠죠? 맞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피해자를 범행에 연루된 조사 대상자라고 지목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어떻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 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요지 1번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합동수사 중인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권에 대한 계좌 추적과 자금 추적을 한 차례 진행을 할 겁니다. 추적을 진행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좌가 개설되었고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진술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발견된 통장 이외에 추가적으로 또 불법적인 통장이 발견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본인 자산에 대해서 진술을 한 차례 받을 건데, 자산에 대해서 진술을 하실 때에는 절대로 본인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절대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세요. 처음부터 다시 녹취를 진행을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자산에 대해서 진술하실 때는 간략하게 사용 중인 금융권 상호명, 그리고 계좌 용도, 입출금인지 청약인지, 적금, 예금, 주식, 코인, 계좌 용도 말씀하시고,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 금액은 너무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하셔도 법위반 없게끔 진술하시면 되십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국민은행부터 진술을 하겠습니다. 출금 통장에 50만 원, 청약 통장에 120만 원, 적금 통장에 0원, 예금 통장에 0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본인 자산에 대해서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자산권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네, 지금 그 뱅크샐러드 앱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갑자기 금융감독원 자금 추적 얘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그 피해자의 자산을 물어보네요. 예,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 그리고 카드, 가족관계 등을 상세히 파악하는데 고액 자산 보유자를 선별하고 범행 시나리오 중에 어떤 유형으로 속일지 정보를 모으는 것입니다. 절대로 금융정보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특수일부 검사사칭범이 연결됩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전화 일관됐습니다. 본인 성함 사건 번호 고지하십시오. 네, 제 이름은 김고요. 사건 번호는 2024 조사의 호입니다. 네, 2024 조사 63895 본인 되시고요. 네, 본인 맞습니다. 네, 전 담당 사무관이랑 같은 소속이고 팀장직 맡고 있는 특수일부 김원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본인께서 이 피해자 입증 절차 희망하신다라고 전달받아가지고 저 전화 이관을 좀 받았는데요. 네, 일단 우리 사무관 통해서 전달받으신 내용 중에 본인 인지하고 계신 만큼 한번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건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검사님. 본인이 원래 알고 있었던 게 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담당 사무관 통해서 전달을 받았죠, 내용을. 그 전달받은 내용 중에 본인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하던가 이 입증 절차를 안내를 하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 명의로 우리은행에서 통장이 개설됐고 그 통장이 성매매 등 불법 자금으로 활용됐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자, 통장 개설 위치나 개설 연도, 본인 통장을 이용한 피해자 추정 금액, 주범 이름이나 직업 등 이런 건 아예 모르시는 거고. 아까 그 범인 용의자 이름이 김용이었고 통장 개설 위치가 경기도고 19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일단은 본인께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본인께서 이 입증 절차라는 걸 할 때 제대로 된 소명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본인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 경위 고지 해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본인이 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해당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180명 이상의 조사자가 있고요. 공소금액은 총 80억을 초과한 금융권 사건입니다. 자, 현재 본인 통장 이용한 피해자 추정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현재 본인 통장을 이용한 피해자 추정 금액은 약 2,300만 원이고요. 네. 자, 우리 사무관 통해서 그 공문 확인하셨습니까? 공문. 네. 최초의 그 여성 검찰 사무관 목소리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검사 사칭범은 좀 더 권위적으로 들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초의 그 검찰 사무관으로부터 파악한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실제 있는 사건인 것처럼 단호하고 전문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이제 구속을 어떻게 협박하는지 더 들어볼까요? 본인께서 혹여라도 구속수사로 전향이 되시면은요, 총 48시간의 조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 48시간이라고 해서 이틀 동안 조사 받는 게 아닙니다. 요즘 인권이니 뭐니 엄청 말이 많아서 주에 2에서 3회 정도 조사 받으실 수 있고요. 한 번 조사를 받을 때는 최대 2시간을 넘기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본인께서 이제 48시간 조사를 받는데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시고요. 자, 이 조사를 받는 시간 이후에는 또 자택에서 있다, 근무를 간다, 이게 아니라, 자, 두 번째 장 보시면은 구속영장 최하단부에 인치 구금 장소라고 나올 겁니다.
네, 인치 구금 장소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서울구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께서 조사를 받는 시간 이외에 대기하시는 동안에 해당 서울구치소에서 구금 상태로 대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구속수사로 정되지 않도록 착실하게 조사에 임해 주셔야겠죠. 아, 예, 그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서울구치소 구금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구속영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 같이 들으면은 굉장히 무서울 것 같고 저도 속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본인 앞으로 그 위조된 구속 영장이 존재하니까 네. 더욱 속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또 범인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 금융감독원에서 요청한 거는 오늘까지고요. 자, 뭐 본인께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저는 어쨌든 뭐 유도리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 본인 좀 인지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본인께서 금일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서는요. 뭐 본인께서 이제 뭐 지방에 있어서 오늘 정시간이 안 돼서 못 간다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본인이 협조 안 하고 도주로 확보할 수 있고자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근데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이 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두 번째 이유인데요. 자, 현재 본인께서는 지금 본인이 명의도용당한 피해자라고 진술하시고 계세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아직 공범이 다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 조사하는 거고요. 그럼 이 말이 뭐냐?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들이 김씨 본인 명의를 이미 취득해서 사용을 했고 아직도 본인 명의가 떠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께서는 뭐 하루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뭐 별 일이야 있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은요. 본인 명의를 이용한 또 다른 추가적인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뭐 본인 명의 통장을 또 개설한다던가 아니면 뭐 본인 명의 이제 뭐 신분증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거 아니야 걔네들도. 아, 그렇죠. 예. 걔네들 뭐 본인 명의를 가지고 뭐 불법 대출을 실행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요. 본인은 본인이 빌리지도 않은 대출권 상환을 해야 돼요. 아, 네. 본인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 명의, 본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본인께서 조퇴 업무를 만약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상급자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사유를. 네. 다짜고짜 가가지고 저 조퇴하겠습니다 한다고 허가 나고 승인 나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만약에 본인 상급자가 본인한테 조퇴 사유에 대해서 물어볼 경우 본인 뭐라고 하실까? 제가 나중에 그 직장 생활 하면서 그 정도 신뢰는 쌓아왔기 때문에 지사님 제가 정말 급한 일이 있다. 제가 다녀오면 문제가 해결되면 차근차근히 설명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 의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승인을 해주세요. 저희 지사장님은 이해하시고 넘어가실 분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본인께서 사건 유포를 하실 사람인지. 네. 이 검사 사칭범이 아주 친절하네요. 직접 상사한테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까지 네. 막 다 알려주고 이게 회사 상관에게 정보 유출하지 말고 조퇴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계속 나오면은 요즘 또 워낙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좀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깜빡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검사가 사칭범이 등장했지만 아직 범행 시나리오상의 중요 인물인 금융감독원 사칭범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조퇴를 유도하는 건 회사로부터 피해자를 단절시켜서 더욱 깊이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후에 숙박업소에 투숙시키는 등 일명 셀프 감금 수법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셀프 감금. 그러면 이제 스스로 알아서 숨어 들어간다는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울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다수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9월 10일에는 30대 남성분이 울산 남구에 있는 호텔에 셀프 감금되어서 출근하지도 않았고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서 7,900만 원을 이체하려는 것을 울산 북부경찰서에서 예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 시나리오를 알지 못하면 젊은 사람들도요 깜빡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또 그게 궁금하네요. 피해가 발생을 했을까요? 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A 씨는 직접 출석해서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를 끊지 않게 한다는 것에 또 강한 의심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피해 예방 수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복하고 반복해도 그거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미끼 전화와 문자는 스팸 신고하시고 수신 거부로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다른 전화기로 112 신고하셔야 됩니다. 셋째로 원격 지화 앱이나 신용조회 접속 승인 코드는 절대 알려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공식 마켓에서 앱을 설치하시고 개인이 보낸 설치 파일을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앱을 설치하셔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방송 때마다 이렇게 피해 예방 수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형사님 그럼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 말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배송원 수법에 이어서 이 법원 등기 전화 그리고 이로 인한 그 형사사법 정보 포털 구속영장을 현출시키는 수법 이런 것들이 20대에서 40대 등 젊은 분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표와 최근에는 골드바를 구입시키는 법 그리고 계좌이체로 고액 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월에도 보이스피싱 반드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경찰청 추형식 경위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